자, 그럼 이전까지는 쿼리의 실행과 관련된 기능들 혹은 문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능들은 약간 그 쿼리들을 실행하는 방법들 혹은 일정으로 등록하는 뭐 약간 운영을 위한 방법들을 위해서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쿼리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는데, 쿼리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혹은 전송 기능, 그리고 쿼리 예약 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운영을 생각하거나 혹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빈번하게 조회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한 기록들을 보는 방법들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오딘 로그를 남겨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그 쿼리 저장 및 공유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내가 작성한 쿼리를 저장하고 보관해놓고 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단순히 그 쿼리 문자열 자체를 저장해 놓는 것이라서 실제로 어딘가에 테이블로 저장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쿼리 문자열을 보관해 놓는 임시 보관에 가까운 수준, 문자열의 보관에 가까운 기능입니다. 유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짠 쿼리가 뭐 요런 로직이다 뭐 라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지표는 어떻게 뽑는다 라는 조건은 이렇다 라는 걸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도 좋고, 혹은 내가 짠 쿼리는 이만큼인데 네가 좀 봐줄래? 라고 공유할 때도 좋고, 뭐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뭐 그런 공유도 가능하고, 나만 보는 개인 보관용도 가능하고, 완전히 퍼블릭하게 열어놓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유할 때 공유할 수 있는 URL이 제공이 됩니다. 내가 쿼리를 저장하고 나면 어딘가에 쿼리의 URL이 나오게 되는데, 그 쿼리의 URL을 내 동료에게 뭐 전달해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쿼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히 그 쿼리 문자열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생성하고 뭐 공유할 수 있는데, 짧게만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로 보여드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림만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은 쿼리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러에 탐색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셋 혹은 테이블들을 볼 수 있는 영역에 저장된 쿼리라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장 이후에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 공유의 상태, 뭐 나만 보고 싶은 쿼리라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하고 싶은 쿼리라거나 뭐 이런 설정들이 부가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약간 쿼리 저장과는 별개로 뭔가 운영을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매번 메일마다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빅쿼리로 옮기고 싶다 라는 걸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제품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전송이라는 이름 혹은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이름의 기능으로 빅쿼리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빅쿼리의 기능 중 하나인데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빅쿼리 테이블로 만들거나 하는 서비스예요.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빅쿼리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비스인데, 외부 데이터가 굉장히 소스가 다양한 타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일 저장소인 아마존의 S3 같은 데서 빅쿼리로 테이블 만드는 걸 하고 싶다 라는 거나, 혹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빅쿼리 테이블로 변환하고 싶다 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이 꽤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앱을 운영하는 서비스인 경우에 뭐 앱 설치수나
뭐 어닌스톨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매일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끌고 와서 빅쿼리 테이블로 만드는 것,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 혹은 유튜브 같은 데이터 소스도 읽어오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시간에 매일마다 혹은 매 주마다 뭐 이런 식의 그 설정으로 그 데이터들을 읽어와서 테이블로 만들어라 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외부 데이터 소스, 파일 형태나 혹은 구글 제품들 등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일종의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 방법도 이후에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전송 만들기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서 소스 유형 고르고 지금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S3나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고 몇 가지 설정들을 더해서 일정 같은 설정들을 더해서 어딘가에 저장하겠다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전송 데이터 트랜스퍼 일정이 뭐 내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계속 잘 돌게 되니까 데이터를 적재해 오는 과정이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구글 플레이인 경우에는 굉장히 별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 잘 끌고 오니까 뭐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 애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데이터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내부 빅쿼리에 쌓인 데이터를 일정 주기마다 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약된 쿼리라는 기능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콘솔, 빅쿼리 콘솔 상에서는 별도의 기능처럼 생기긴 했는데 예약된 쿼리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트랜스퍼를 활용해서 구성된 서비스래요. 그래서 예약된 쿼리는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빅쿼리에 쌓인 테이블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SQL을 일정 시간마다 돌려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주기별로 내가 설정한 주기별로 쿼리를 실행하고 지정한 테이블에 결과를 저장한다. 뭐 이런 기능이고 데이터 트랜스퍼와 마찬가지로 내가 별도의 파이프라인 도구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바로 데이터 적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파이프라인 도구 잡 관리 도구와 비슷하게 익스큐션 데이트에 맞춰서 백필을 한다던가 뭐 이런 류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어제자, 뭐 그제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퀄이 똑같이 돌려라. 그걸 백필해서 데이터를 테이블에 채워 넣어라 라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날짜의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뭐 설정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매개 변수 같은 게 좀 제공이 되어서 그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결제와 관련된 설정이 조금 더 필요한데 무료 평가편으로는 사용은 못 하시지만 카드 등록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긴 해요. 이것도 그림만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약된 쿼리의 경우에는 그냥 쿼리 편집기에서 저장할 때 스케줄 쿼리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등록하게 하면 됩니다. 뭐 요 과정에서 그 API 사용 설정 같은 게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데 결제 카드 등록과 API 사용 설정 같은 게 필요한데 뭐 그건 그냥 설정하시면 되고요. 쿼리 작성하고 새로 예약된 쿼리 만들기 클릭하고 그리고 몇 가지 설정하고 저장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로 스케줄 잡이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설정하는 창이 있고 그리고 설정이 완료되면 완료된 그 설정이 언제 얼마나 돌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뭐 부가적인 정보들이 제공되는 페이지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로그도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실제로 해보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백필이 되게 편하면서 강력합니다. 날짜에 맞춰서 내가 뭐 3일 전 데이터부터 오늘까지 모두 다 채워 넣어라 라고 할 때 기존에 이런 걸 작업하려면 되게 뭐
매개 변수를 되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스크립트를 뭐 적당히 잘 짜거나 해야 될 건데, 요 예약된 쿼리 기능을 사용하면 저 매개 변수만 잘 넣어서 날짜만 딱 백필을 하라고 명령해주면 지가 알아서 잘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렇게 백필해서 넣을 때 뭐 덮어 씌우거나 혹은 새로 읽은 데이터를 어펜드 하거나 뭐 이런 설정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설정 잘 설정해 두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백필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그냥 이 백필 날짜만 정해주면, 그리고 실행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보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약간 이게 실행 시간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순간에 바로 실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몇 분 차이 난다거나 뭐 이럴 수 있고, 백필을 돌릴 때 뭐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잘 돌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병렬로 돌기 때문에 그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약된 쿼리가 되게 많은 예약된 쿼리가 있다고 하면, 사실 1번, 2번 예약된 쿼리가 있고 1번이 완료된 다음에 예약된 쿼리 2번을 실행한다 라고 설정하기 위해서 9시 1분에 1번 쿼리 돌리고 9시 2분에 2번 쿼리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짠다고 치면 이게 순서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번 쿼리가 1분에 시작되고 2번 쿼리가 2분에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딜레이를 주고 해도 이게 순서가 완전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에어플로우 같은 그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처럼 작업 완료, 다음 작업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행 시간이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약간 그 본격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제가 겪은 경험이긴 한데, 스케줄 쿼리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예약된 쿼리 그 돌아가는 애들과 에어플로우에서 돌아가는 애들 이렇게 병렬로 운영되면, 에어플로우에서 운영되는 테이블들만 주로 모니터링 하다가 스케줄 쿼리가 많이 생겨나면 막 다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그게 약간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테이블들이 어디가 출처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가 소스 그러니까 작업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분리가 돼서 잘 관리되기가 힘든 점도 있긴 했습니다.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인포메이션 스키마입니다.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는 최근에 되게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데, 간단하게는 쿼리의 데이터 세트나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간 메타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프로젝트 내에 있는 모든 테이블, 내 데이터 세트 내에 있는 모든 테이블의 목록이나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읽고 싶다 할 때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사용하면 그 모든 테이블들의 목록을 읽어오는 게 가능하고요. 혹은 잡을 모두 읽어오고 싶다 또 가능해서 실행된 모든 쿼리 실행의 기록을 한꺼번에 다 읽어와서 누가 실행했는지, 어떤 쿼리가 실행됐는지, 조회 비용은 얼마였는지 뭐 이런 것들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쿼리를 많이 날리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혹은 거기에서 사용되는 테이블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참조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로 가능해집니다. 되게 간단한 사용 방법인데, 이 예시로 보여드리는 구문처럼 인포메이션 스키마 뒤에 어떤 특정한 그 프로젝트 이름, 테이블 이름이 있고, 이런 식의 지역이나 뭐 프로젝트 이름들을 선언해 놓고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붙이면 됩니다.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그 정보, 속성에 따라서 이 사용 방법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 그것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포메이션 스키마는 되게 많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긴 하는데, 보관 기간이 이게 180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쿼리 조회 기록이 보관이 되기는 하고 조회는 가능한데 180일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완전히 뭐 내가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어딘가에 따로 저장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오딘 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구글 클라우드에 로깅 싱크라는 걸 생성하게 되면 그러면 가능해지는데 구글 클라우드의 로깅 싱크는 사실은 GCP 전반적인 리소스에 대한 로그를 저장할 수 있고 그걸 라우팅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로깅이 모든 리소스에 대한 로깅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 구글 로깅 싱크는 그 로그를 어딘가에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저장소가 GCP 스토리지나 펍섭이나 빅쿼리를 지원하니까 말하자면 GCP 리소스의 모든 사용 내역을 빅쿼리에 저장이 가능하다. 근데 빅쿼리의 실행 내역, 쿼리 조회 내역도 빅쿼리에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그 모든 사용 기록 같은 걸 오딘 로그에 남겨서 빅쿼리 테이블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6개월 이전에 막 1년 이전, 2년 이전의 데이터 조회 기록 또한 이 오딘 로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기능들 실행해 보면서 사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요 add to cart 기억나시죠? 보시면 지금 add to cart 테이블에 데이터가 아까 19일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829행이 들어가 있고, 장바구니에 매일마다 담기는 아이템과 그걸 담은 사람의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혹은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걸 매일마다 갱신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뭔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매일마다 한 번씩 돌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럴 때 바로 예약된 쿼리 예약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요 add to cart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부터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 쿼리였죠. 보시면 단순히 처음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create 테이블 하고 add to cart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었고, 1월 11일자 데이터만 집어넣었었고, 추후에 스크립트 강의 내용 진행하면서 19일치까지 집어넣었었죠. 근데 저는 요 부분만 지금 저장해 보고 싶어요. 쿼리를 저장해 보고 싶으니까 저는 이걸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데이터만큼 읽어가지고 add to cart에 덧대고 싶어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쿼리를 저장하는 방법, 예약된 쿼리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쿼리로 저장해 볼게요. 이걸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고요. 쿼리 저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쿼리 저장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장바구니 담기, 사람 수 세기. 이고 이 프로젝트에 공유 권한이 있는 사람, 빅쿼리 조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프로젝트 하위에 저장된 쿼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저장된 쿼리가 이쪽에 생겨났고, 프로젝트 쿼리로 아까 생성했죠. 얘를 확인해 보면 방금 옆에 창에서 실행했던 쿼리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요 11일자 테이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넣고 싶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럼 하고 싶은 건 요걸 이제 옆 사람에게 공유해 보고 싶다.
링크인데요. 링크 복사해서 확인해 보면 뭔가 URL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새 창을 하나 띄워서 이동을 해보면 내가 만들었던 그 쿼리 그대로 나오는 게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공유 상태를 뭐 나만 볼래? 라고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쿼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뭐 적당히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이 쿼리를 이제 매일마다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약된 쿼리로 등록을 해보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add to cart 테이블에 매일마다 하루씩 더 추가하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마다 출근해서 딱 테이블을 봤을 때 하루치 더 추가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류의 예약된 쿼리를 짜보면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 이게 11자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게 약간 나는 다이나미컬리 이 스케줄이 도는 날짜 혹은 그 스케줄이 도는 날짜와 연동되어 있는 뭐 하루 빼기 하루 더하기 날짜 정도에서 돌리고 싶은데 얘가 좀 그게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로 한번 읽고 예를 들어서 테이블 서픽스 주고 여기에 이제 약간 적당한 여기에다가 뭔가 다이나미컬리 값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같은 걸 넣어서 쿼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예약된 쿼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 일단 날짜를 해당 일정이 도는 날짜를 매개 변수로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런데이트입니다. 요렇게 해주면 쿼리는 에러가 나지는 않고 이 쿼리가 에러가 나지 않는 쿼리가 되고요. 그리고 실행하면 사실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이 쿼리 자체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에러가 날 거고요. 그리고 런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테이블 서픽스는 뭔가 그 문자열 그리고 YYY, MMDD 하이픈이 없는 날짜 형식의 문자열이었죠. 그래서 포맷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 날짜만 딱 고르면 요 스케줄이 딱 실행되는 날짜에만 딱 이제 매일마다 한 번씩 돌릴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이래 놓고 이제 요거를 예약된 쿼리로 돌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정 예약된 쿼리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API가 어네이블링이 안 돼 있네요. 사용 설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요런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 허가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빅쿼리의 스케줄드 쿼리, 예약된 쿼리의 경우에는 그 결제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그 사용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쿼리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안 도는데요, 이게. 실제로 예약된 쿼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안 도는 이유는 이 런데이트라는 매개 변수의 값이 할당이 안 됐기 때문에 런데이트라는 변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예약된 쿼리로 스케줄에 맞춰서 실행이 될 때는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매개 변수를 데이트로 바꿔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되는 쿼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쿼리는 이런 스트링이었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는 그 실행 일자, 예를 들어
02, 01, 01 뭐 이런 식의 오늘 날짜로 바뀌어서 이렇게 딱 파싱돼 가지고 런데이시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런데이트라는 게 스케줄이 도는, 매일마다 한 번씩 돈다면 그날의 날짜로 파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스케줄 커리로 돌 때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그 API 허가 설정해 줬으니까 새로 예약된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좀 자세히 크게 보고 그 add to cart 라는 이름으로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를 설정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뭐 그냥 오늘부터 시작이고 종료를 안 하고 매일마다 하겠다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 저장될 곳 골라야 되니까 템프 이쪽 템프 테이블에 저장할 대상은 add to cart였죠. 여기다가 append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메일마다 덮었을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추가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걸 계속 덧대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 추가 이 쿼리를 돌릴 때마다 데이터를 추가해보고 싶어서 이거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덮어쓰기로 하면 전체로 다시 쓰게 될 거니까 그 파티션 설정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은 파티션 설정 없이 그냥 테이블에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그룹 설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위치도 정하지 않을게요. 뭔가 설정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저장해 볼게요. 뭔가 처음이라서 허가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계정으로 로그인 한번 해주고 해도 된다고 허용해 줄게요. 그러면 뭔가 예약된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약된 쿼리가 어디에서 보느냐, 요 세부 정보를 눌러도 볼 수는 있지만 이쪽에 예약된 쿼리 탭이 있습니다. 이쪽이죠. 그러면 방금 만든 작업이 보이네요. 요렇게 작업이 있고 뭔가 이 별로 돌다 만 것 같은 느낌의 요런 아이콘이 있네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데이터 세트 대상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작업이 여기 보이고 들어가 보면 얘는 좀 시간이 지나야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안 돌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그 쿼리, 요 쿼리가 뭐 적당히 쿼리를 고치긴 했지만 여튼 이 테이블에 그 샘플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일자가 2021년이었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맞춰서 돌리면 아무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빈 데이터만 어펜드 하는 것으로 될 거니까 얘가 작업은 성공해도 사실은 데이터가 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백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그 상단에 백필 예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간 동안 실행이 가능하고요. 약간 그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린다 뭐 이런 설정이 가능해지거든요. 21년에 11일부터였죠. 그러면 저는 11일부터 아니 19일부터였으니까 20일부터 23일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 시간만큼 맞춰가지고 다시 돌려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잠시 기다리면
예약이 됐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뭔가 빅쿼리가 알아서 작업이 등록됐고 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뭔가 작업이 추가돼서 이제 뭔가 준비하고 돌기 시작할 건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 이 작업 목록에 그 백필의 목록 항목 또한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는 새로 고침을 조금 해가면서 확인해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좁으니까 얘는 닫죠. 뭔가 3일치 백필 등록해 놓았던 게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네요. 지정한 날짜만큼 이렇게 추가됐죠. 그리고 뭔가 얘는 다 돌았는데 얘는 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찍어서 로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실행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 됐고 잡이 스케줄도 됐다. 스타트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작업이 시작이 됐으니 쿼리 실행은 된 것 같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쿼리 실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 실행했던 얘처럼 테이블에 런 데이트를 적당히 파싱해서 넣은 다음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 몇 번을 해보면 이렇게 작업이 성공했다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작업이 뭔가 성공 완료 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모두 완료된 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SQL에서 add to cart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미리 보기에 아까 4,600개였는데 6,000개가 됐어요. 보면 이렇게 20일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확인됩니다. 23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일자별로 몇 개씩 있는지만 확인해 보고 21일, 22일에도 있으면 잘 된 거겠죠? 그러면 일단 유무만 확인해 보면 스케줄로 백필로 돌린 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잘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마다 GA나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백필을 스케줄 쿼리를 달아서 MAU를 보거나 혹은 특정 이벤트의 개수를 세거나 사람 수를 세거나 하는 것들을 매우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말아놓는 것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고, 요거 매우 처음에는 사실 에어플로우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인포메이션 스키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스키마는 되게 많은 테이블의 정보나 잡의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된 쿼리 내역 한번 볼까요? 셀렉트 별하고 지금 저는 모두 US 리전의 데이터니까 US 리전의 모든 잡으로 검색해 볼게요. 프로젝트. 이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이 도는 쿼리일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쿼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는 되게 많은 정보가 나올 건데, 왜냐면 쿼리 실행 말고도 뭐 테이블 생성이나 이런 것도 모두 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실행한 모든 잡의 기록들이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강좌 중에 실행했던 모든 쿼리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요 쿼리들 모두 다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통해서 실행 기록 같은 걸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바이트의 수를 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고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하고 $5 하면 요게 이제 약간 뭐랄까 테라당 $5니까 요게 1이면 $5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행해 보면 저는 지금 이 몇 개 쿼리를 실행하면서 얼마를 썼냐면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0 썼죠. 그래서 뭐 과금은 안 될 것 같다. 1테라 미만이니까 특히나 무료 구간이다 라고 생각되고, 뭐 여튼 제가 조회한 쿼리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쿼리를 날렸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잡스 바이 프로젝트 말고 테이블즈를 쓰면 리전 US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테이블들을 조회하게 돼요. 보시면 리전 US가 아니라 프로젝트 혹은 데이터셋으로 해볼까요? 저는 템프 데이터셋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모두 다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 쿼리 만들면서 만들었던 테이블 요거랑, 그리고 테스트로 만들었던 거 처음에, 그리고 CSV 업로드해서 만들었던 테이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개 테이블, 여기에 3개 테이블 있는 게 이쪽에 나온다. 그리고 3개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세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이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결과로 반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기능이 테이블과 잡 바이 프로젝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해서 내가 현재 가진 테이블이 무엇인지가 유용할 때가 많을 것 같고, 많았었고, 그리고 최근 실행 내역 잡 바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최근에 무슨 쿼리를 실행했더라, 뭐 요거 지금 내가 뭐라고 고쳐서 실행했더라, 뭐 요게 되게 까먹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저장을 안 해놓은 쿼리가 있는데, 그거 옛날에 그 조건 뭐였더라, 뭐 요런 되게 기억 안 나는 것들을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잡 바이 프로젝트 뭐 요걸 사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다시 꺼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는 얘는 사실 6개월치밖에 저장을 안 해주거든요. 그럴 때 오딘 로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건 이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의 로그 기록, 요 기능이 모든 빅쿼리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에 대한 그 로깅을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 로그 뜨는 거 보시면 요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실행했던 거의 대부분의 작업, 거의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 모든 작업이 이쪽에서 조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열어볼까요? 펼치기 하고,
요렇게 뭔가 실행한 쿼리를 볼 수 있고 어딘가에 썼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통해서 뭐 쿼리 실행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기록이 진짜로 다 남는 것은 로깅 쪽이다. 그리고 이걸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싱크로 남겨서 예를 들어 요런 류의 쿼리 실행 혹은 인서트 작업 같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조회하게 되면 쿼리 실행 기록을 의미하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런 필터를 건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빅쿼리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저장도 할 수 있고 빅쿼리에 저장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테이블로 바로 저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싱크 만들기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록 저장, 빅쿼리 실행 기록 저장합니다. 로깅 이렇게 해서 저는 빅쿼리에 저장하고 싶어요. 빅쿼리 데이터 세트 템프에 해볼게요. 그래놓고 방금 전에 보고 왔던 그 설정이죠. 그래서 요거를 싱크 만들기. 요러면 이제 이 모든 기록이 빅쿼리로 저장되었습니다. 데이터가 곧 제공된다고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추가되는 모든 로그들이 빅쿼리 테이블로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포메이션 스키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셀렉트 적당히 여기서 고쳐볼까요? 1 놓고 페이지 뷰 해볼까요? 이런 류의 쿼리를 제가 그냥 임의로 아무런 의미 없지만 실행해 본다고 하면 없나 봐요. 뭐 여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쿼리였으니까 그냥 실행했다고 치고, 템프 밑에 뭔가 테이블이 여기 하나 생긴 게 보입니다. 방금 전에 싱크로 설정한 애가 여기 저장되는 것을 오늘 날짜인데요.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쪽에 아무 데이터가 현재 없는데 셀렉트 하고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 이제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쪽에 곧 데이터가 들어올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쿼리를 통해서 실행한 결과가 이쪽 테이블에 바로 쌓이게 된다. 요 싱크를 통해서 내가 기록하기로 마음먹은 애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기록하기로 마음먹은 애들은 구글 로깅 기능을 통해서 오딘 로그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테이블에 남겨지게 되므로 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도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걔는 180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용도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부가적인 기능들, 되게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쌓아놓은 데이터들 그리고 SQL 조회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빅쿼리 콘솔이 아니라 파이썬 API 혹은 API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